눌림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는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겠죠. 그동안 눌림 돌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어떤 차트에서 눌림 매매를 했을 때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디서 돌파 매매를 해야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내용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 돌파 매매를 조금 더 확률 높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 영상에 여러 가지의 팁들을 드리면서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는 다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투자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동성이 있고 차트도 다 다르고 이제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차트를 놓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전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목의 이제 특성별로 눌림 돌파, 매매를 할 때 좀 중요한 팁 이런 것까지 쉽게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형주 매매를 할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장이 좋아요.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 시장이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 놓지 않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매매 방법 적용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교과서처럼 알고 있는 뭐 그런 몇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지면 뭐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봉으로 삼아서 넘어가면 좋다라든지, 이제 뭐 배열이면 좋다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국장에서는 잘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 이제 유명한 트레이더라던가 아니면은 좀 뭔가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쌌었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 시켰다라고 보는 게 더 좀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지금 뭐 50조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이죠. 50 앞에 말씀드린 아주 베이직한 그런 기본들은 시총이 큰 종목에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뭐 다 안 맞는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종목이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잘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되냐? 지금이야 장이 좋고 불장이고 이제 모든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일 때는 이런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종목들만 거의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종목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짧게 짧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종목들이 이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베이직한 이런 기본 교과서 같은 내용들이 잘 안 맞으니까 배운 것들이 하나도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잘 맞지 않는 거였었고, 사실 여기에 대한 뭐 고민들을 크게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 정배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진 시점부터 이 기준봉을 넘어가는 그 이 시점, 이런 베이직한 것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대부분 잘 맞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잡주보다는 이런 이제 대형주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수월하고 이제 장투하기도 이제 좋은 상황인데, 또 지금이야 불장이니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겠지만 또 언젠가 또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국장 특유의 그 잡주 장세가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미국 주식이 주력이고 이제 미국 주식을 좀 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차트가 훤히 다 보이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거의 뭐 한 70-80% 이상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 사실 뭐 수익 내는 것도 너무 쉽고 생각보다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하루에 뭐 40%, 50% 이렇게 수익 내는 것도 적지 않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종목에다가 곱하기 2라는 레버리지 상품 ETF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 20%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했을 때 한 40% 정도 수익이 나는 뭐 이런 상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코인 매매하는 게 시시할 정도로 이제 수익이 빠르게 나는 경우도 이제 있어서 차트를 좀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고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20, 60 요렇게 세 개의 이제 이평선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거나 아니면은 되기 직전이거나 이제 그때부터 관찰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눌림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주식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바닥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요 바닥에서 이렇게 맞고 여기 딱 멈추는 공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을 딱 떨어뜨리면은 튀겨서 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튀겨서 또 요만큼 올라왔다가 또 튀겨서 올라왔다가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요게 이제 차트의 모양과 이제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붙어 있는 경우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을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공이 딱 그냥 멈춰버리는 상황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거를 움직이기 위한 돈이 얼마 많이 안 드니까 얼마든지 주가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이제 관성의 법칙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힘이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요거를 이 그림을 거꾸로 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요거 지금 이런 어떤 힘을 이 정배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지저항을 볼 때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그죠? 뭐 이평선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앞에 정고점을 넘어간다든지 기준봉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배열이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매매한 종목이 시총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진짜 이런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요런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을 염두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다시 이제 관성의 힘으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전전 영상인가 전전전 영상인가 이제 한라캐스트를 제가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전고점도 다 넘어갔고 돈도 계속 들어오고 그죠? 이 상황에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때가 요때인가 아마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이제 계속 상승을 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관성의 힘이 이 위로 향하고 있는 종목인가를 찾는 게 관심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관심 종목이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상승으로 보고 있었지만은 어느 일정 지점을 그냥 깨버리고 빠지게 되면은 상승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가장 관성의 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를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제 시총이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신뢰도가 높아간다.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신용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신용도에 따라서 얘는 올라갈 수도 있어. 약속을 지키는 애야. 얘는 약속을 항상 늘 안 지키는 애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이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처음 보는 종목들이고 하니까 요걸 관심 종목에다 놓고 신용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관심 종목 몇 개 해놓은 것들을 보면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종가에 이제 들어간 종목인데 왜 들어갔냐? 오늘 이제 로봇주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도 터졌고 정배열 초입이고 로봇주 흐름도 좋고 해서 얘는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매매가 될까요? 그쵸? 돌파 매매가 되겠죠. 돌파 매매가. 왜?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진입을 한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고 지금 정배열 초입에 들어왔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눌림이 되겠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 전고점을 한번 이때 한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아마 이때 아마 여기에 이제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털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만들면서 살짝 빠져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이제 돌파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진입을 한 거죠. 이 돌파의 기준은 어디? 여기. 이미 여기서 물린 애들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또 한 이틀 오르고 이만큼 올렸다는 거는 내일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가면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3 더하기 3은 6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을 할 때 답을 만들어서 자꾸 대입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는 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완전 또 다른 어떤 관점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이제 답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네가 이렇게 이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라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틀리고 뭐하고 이제 너는 사기꾼이니 어쩌니 뭐 실력이 있니 없니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분석은 할 줄 알아야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내일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를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것이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주식도 알려드려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외워서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는 이제 생각이 들고 좀 거기에 대한 생각부터 유연하게 가질 수 있어야 여러분도 이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결국에 이제 좋은 자리라 함은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던지 아니면은 손실 없이 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던지 그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때 좋은 가격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말이 결국에는 눌림과 돌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내가 눌림 매매를 할 건지 돌파 매매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제 이평선에 이렇게 색을 칠해서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안에서는 안전 구간이라고 보고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도 이제 팁을 계속 드렸지만
자,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힘이 시작이 되었고 공을 튀겨서 올리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 힘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예. 이게 이제 눌림이죠. 그죠? 근데 이 눌림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이런 관성의 어떤 법칙을 적용을 할 때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거나 아니면 시총이 높거나 할 때 좀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은 내가 눌림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시총 작은 거는 아예 이제 보지도 말고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종목이 요즘에 살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 굳이 확률도 낮은데 어떤 그 잡주 같은 걸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확률 높은 종목만 내가 관심 종목으로 우리도 대출해 줄 때 이제 신용 평가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신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동안 금융 기록도 보고 이제 활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고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렇게 이제 점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목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이제 등급을 매겨서 차트 흐름에서 장난을 최대한 안 칠 만한 종목들을 최대한 고르시는 게 매매하시기 편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 매매는 좀 시총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 이제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조건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돌파 매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로보로보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이제 돌파할 것 같은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상승이 나오길 기대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장중에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거는 이제 종목을 볼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그 분봉으로 보면 아마 이런 구간에 이제 따라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38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를 할 때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이제 많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끌면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평소에 좀 시총이 낮은 잡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중간에 올라탈 틈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게 장이 좋아서 이제 아까처럼 계속 거래량 쌓아가면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거지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는 종목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내가 이제 관심 종목을 잘 해놓고 자, 돌파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급하게 따라잡을 때 예를 들면 이 구간에 따라잡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가벼운 종목들이 더 순식간에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따라잡겠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해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돌파 매매 할 때는 미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보통은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종목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해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가 요 구간이 한 9,000원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많이 매매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7번에서 8번은 속임수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에 개미들이 막 탈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가나보다 하고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뺐다가 올렸다가 또 뺐다가 올렸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태워가지고 중요한 자리에서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못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손실만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속임수를 어떻게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면, 이거는 뭐 그냥 저의 경험치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호가창을 보고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오늘은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알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팁 중에 하나는 정말 순식간에 움직이는 애들. 그냥 이제 천천히 이렇게 1%부터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팍팍 튀고 팍 튀고 팍 튀고 요런 것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중요한 자리가 요 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이 중에 진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7번 중에 8번은 속임수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면 앞에 매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분봉으로 확 올랐다가 뺀 그 자리가 이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요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이 앞에 매물들을 다 받아먹고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비슷한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중요한 자리에서 확 올렸다가 빼버리는 이런 흐름. 이때가 그런 상황이 요런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요런 흐름이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운 기준봉이 됐는데 여기가 1차, 여기를 2차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패턴을 만들어 줬죠. 하지만 5일선을 깨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앞에 매물을 좀 정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쉽게 알려드렸으면 이제 차트를 보면 대충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 보면, 그쵸? 이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또 뺐다가 또 다시 이제 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얘도 5일선 깨지 않는 선까지는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고, 자, 만약에 뭐 이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요 구간쯤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온 겁니다. 앞에 이 전 고점 부근에서 최근 1, 2 거래일 이내에 한번 올렸다가 꼬리를 만들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자리에서 속임수가 이제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고점 넘어갈 때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면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왜 어쨌든 간에 돈이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보통 가짜 돌파 같은 경우는 이 1분봉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싶으면 일단 내가 밑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수익 처리하고 어느 정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 매물 소화를 한 캔들이 보였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양봉이 나왔을 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돌려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돌파 매매가 가능한 자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이미 이제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이날 갭으로 뛰었다가 쭉 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요 밑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요 구간에서 이 매물 정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스케줄이 바로 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날 매물 소화를 다 끝나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온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딱 비슷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내일도 로봇에 대한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3일 연속, 4일 연속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누가 봐도 다 뻔히 보이는 이런 어떤 차트들은 조금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쉬운 얘기로 물론 이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내일 이제 내일 바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제 차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항상 좀 의심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내가 이제 비중을 좀 무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좀 더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함정을 파놓은 거에 그냥 그대로 이제 당할 수도 있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도 "야 이거 내일 갈게요."라고 이제 차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진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선 내일 그냥 또 확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계속 갔는데 '내일도 또 오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시기가 편하겠죠. 요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눌림과 돌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이 영상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들어오셔 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시면 답변 드리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